현대인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타인의 삶을 구경합니다. 화려한 음식 사진, 완벽한 셀카, 행복해 보이는 일상들이 끝없이 쏟아져 나오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전시하려 애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유독 조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오늘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단순한 내향성의 문제가 아닌 훨씬 복합적인 이유들을 만나보실 거예요.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났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누군가는 음식이 나오자마자 사진부터 찍습니다. 각도를 맞추고 조명을 확인하고 완벽한 한 컷을 위해 여러 번 찍기도 하죠. 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묵묵히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사진 찍는 친구를 기다려주긴 하지만 본인은 전혀 카메라에 관심이 없어 보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쉽게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내성적이니까 그런 거야. SNS를 잘 모르는 것 같아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글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훨씬 복잡하고 깊은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사회의 과시문화에 대한 조용한 거부감일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자신만의 철학과 가치관이 반영된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SNS에 자주 게시하지 않는 사람들일수록 자제력과 감정 조절 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해요. 이들은 타인의 시선이나 외부 인정에 덜 의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고 대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과시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이런 태도는 정말 드문 일입니다. 마치 소란한 시장 한복판에서 조용히 명상하는 사람처럼 특별한 의지력이 필요한 행동이에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내적 안정감이 높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평가보다 자신의 내면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성숙함을 보여주죠. 우리가 SNS에 올리는 대부분의 콘텐츠는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정체성 형성 작업입니다. 매 게시물마다 이것이 나야, 어떻게 생각해? 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모든 사진, 모든 글귀, 모든 상태 메시지는 승인받기 위한 무의식적인 오디션 같은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판매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게시를 중단하면 뭔가 달라집니다. 디지털 박수갈채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분리하기 시작하게 돼요. 진정한 자아 탐구가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변화입니다. 캡션으로 생각하던 습관이 사라져요. 렌즈 너머가 아닌 자신의 눈으로만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게시를 멈추는 비밀스러운 심리예요. 모든 것이 연출된 것처럼 느껴지는 공간에서 진정성을 갈구하는 거죠. 기술이나 SNS 자체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더 이상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면을 쓰고 살아온 것 같은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 소진을 겪은 후에야 게시를 중단하기로 결정합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공유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더 이상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게 된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공유할 때마다 계속 그런 것들을 올려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느꼈죠. 행복한 순간을 포스팅했으면 계속 행복해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지 않고 공연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한 공지 없이 조용히 그만둔 거예요. 마치 무대에서 내려와 진짜 삶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해방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 과정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풍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글을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이 메말랐다거나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존재의 의미와 신성한 것들을 지키는데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미죠. 소중한 것일수록 함부로 내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거든요. 심리학에는 심리적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특정 생각이나 기억, 경험이 자신에게 깊숙이 속해 있다는 느낌을 말합니다. 무언가를 게시하는 순간 그 소유감은 조금씩 사라져요. 그 순간이 공유 재산이 되어서 판단과 오해, 심지어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글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소유권을 지키고 있는 셈입니다. 자신만의 순간들을 건드리지 않은 채로 사적이고 순수하게 간직하는 거죠. 이런 태도는 슬픔이나 침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조용한 자유의 형태일 수도 있어요. 마치 비밀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은밀하고 개인적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개인적 경험을 즉시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경험에서 더 깊은 만족감을 얻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웃거나 울거나 뭔가를 성취한 후에 그것을 즉시 온라인에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때 말이에요. 그런 반사적 욕구나 과시충동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수년간의 좋아요, 공유, 도파민 순환을 통해 우리 뇌가 검증과 가치를 동일시하도록 학습된 결과예요. 누군가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저항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동시에 치유이기도 하죠. 중독에서 벗어나는 과정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위해 일하는 것의 단순함을 다시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사진 찍지 않고 요리하고, 태그 없이 여행하고, 설명 없이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 공간에서 청중이 필요 없는 자기 인식이 깨어나죠. 마치 어린 시절의 순수한 호기심과 경험하는 능력을 되찾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순간 현재화라고 부릅니다. 미래의 반응을 예상하지 않고 현재 순간에만 몰입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글을 올리지 않는 모든 사람이 평온한 마음으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움에 의해 움직이기도 해요. 판단당할 것, 거부당할 것, 오해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말이죠. SNS는 심리학자들이 자기 표현 압박감이라고 부르는 미묘한 불안을 증폭시켰습니다. 실제로 감시당하지 않을 때도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의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디지털 파놉티콘 효과라고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은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 오해받거나 더 나쁘게는 무시당할까봐 걱정하죠. 그래서 연결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노출의 대가가 너무 크다고 느껴져서 물러나는 거예요. 진심으로 보이고 싶지, 표면적으로 보이고 싶지는 않거든요. 특히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이런 딜레마에 더 자주 빠집니다.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다는 선택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두려움 기반의 침묵과 자신감에서 나오는 침묵은 전혀 다른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전자는 위축시키지만 후자는 힘을 주거든요. 역설적이게도 온라인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가장 큰 생각들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부재하는 게 아니라 넘쳐 흘러서 그런 거죠. 화려함보다는 고요함을 선택할 뿐입니다. 그 침묵에는 깊은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끊임없이 나를 봐달라고 외치는 세상에서 투명성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 정의의 한 형태가 됩니다. 나는 당신의 인식을 넘어서 존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웃고 때로는 아픔을 느끼지만 대부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경험이 목격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때로는 삶에서 가장 심오한 것들, 성장, 슬픔, 변화, 보이지 않게 공개되지 않은 채로 일어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고대 철학자들이 말했던 내적 성찰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셈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을 때의 그 검토가 바로 이런 조용한 공간에서 일어나거든요. 개인적인 변화를 충분히 겪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실제 정체성은 연기되는 게 아니라 형성되는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여기에 재미있는 역설이 있습니다. SNS는 우리를 연결하려고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예전보다 더 고립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수백 명의 친구가 있어도 정작 진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양적 연결이 질적 연결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게시를 멈추면 디지털 친밀감 추구를 그만두고 진짜 친밀감을 구축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업데이트 없이도 누가 연락하는지 알아차리게 돼요. 알림 없이도 누가 자신을 기억하는지 깨닫게 되죠. 그런 연결은 생생하고 가공되지 않았으며 더 무겁고 따뜻하고 훨씬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글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디지털 세계의 피상적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인간관계의 깊이를 탐구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죠. 증거가 필요 없는 관계를 구축하고 공유하지 않는 순간에서 위안을 찾으며 삶을 콘텐츠로 만들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여기에는 정체성의 안전함도 포함되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 말이에요. 혼자 있는 게 편하다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줄 청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오만함이 아니라 평화예요. 자기 자신과 완전히 화해한 상태에서 나오는 고요함입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의 수면 같은 내적 안정감이 있는 거죠.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상태를 개성화 과정의 완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자주 글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갖고 있어요. 다만 화면 너머가 아닌
테이블 건너편에서 나눌 이야기로 아껴두는 거죠. 이들과의 진정한 연결은 댓글이나 하트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공유된 침묵 속에서, 마주치는 시선 속에서, 증인이 필요 없는 웃음 속에서 이뤄지죠. 직접 만나서 나누는 대화의 질은 온라인 상호작용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목소리의 떨림, 표정의 미묘한 변화, 함께하는 공간의 온기까지 모든 것이 소통의 일부가 되거든요. 세상이 자신의 존재를 칭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여기죠. 모든 의미 있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고 바라는 세상에서 이들의 침묵은 결함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거울 같은 존재로서 모든 소중한 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때로는 뭔가를 온전히 자신만의 것으로 간직하는 게 가장 인간적인 행동일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 개인적인 성취, 깊은 깨달음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세상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노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인 거죠.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SNS를 오래 사용하지 않을수록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색깔이 더 풍부해 보이고 시간이 더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고 대화가 더욱 풍성해져요. 소음에서 벗어나면 모든 것이 다시 현실이 되는 것 같거든요. 공연을 멈추면 경험을 시작하게 되니까요. 마치 컬러 텔레비전에서 실제 세상으로 나온 것 같은 생생함을 느끼게 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SNS 사용을 줄인 사람들은 집중력과 창의성이 현저히 향상된다고 해요. 끊임없는 자극에서 벗어나니 뇌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거죠. 모든 순간에 대한 증거가 필요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조용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각도나 조명, 캡션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죠. 그저 거기에 있고 완전히 살아있으며 순간 밖이 아닌 그 순간 속에 머물 수 있어요. SNS에서는 요즘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죠. 미래의 좋아요를 위해 현재의 경험을 희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세요. 아름다운 일못을 보면서도 그것을 찍기에 급급해서 정작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침묵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런 딜레마에서 자유롭습니다. 경험 그 자체를 위해 경험하고 느낌 그 자체를 위해 느끼죠. 다른 목적이나 계산 없이 말입니다. 결국 침묵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혼자라는 뜻이 아니고 조용하다고 해서 공허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가장 진실한 자기 표현이 바로 침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연을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요. 계시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조용하고 여과되지 않은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상기시켜주는 존재입니다.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거죠. 이들의 존재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살기 위해 SNS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SNS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